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실무준칙을 개정을 해서 지방법원 이걸 아직 안 따라요. 실무준칙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잖아요. 가이드라인이잖아요. 뭐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네, 다음으로는요, 파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대 배우자가 재산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파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맞아요.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되나요? 제일 난제죠. 회생이나 파산을 할 때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건 가장 큰 난제죠. 이거는 이제 그 실무준칙이 개정이 한번 됐는데, 개정되기 바뀌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파산이나 회생을 할 때도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남편 재산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배우자 2억이면 1억이 내 재산이 됐잖아요. 회생 같은 경우는 나는 3년 동안 변제금을 1억 이상 변제해야 되고, 파산 같은 경우는 환수금을 1억 이상 당해야 되니까 회생 파산하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러면 부부 재산이란 건 우리 민법에서 별산제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거예요. 이렇게 별산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배우자 재산을 무조건 2분의 1을 남편 거로 넣는 게 이게 형평에 맞느냐 이거지. 이런 의견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을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아까는 2분의 1을 넣는다고 얘기했죠? 네. 이제 넣는다고 얘기했는데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마라. 배우자 아내 재산은 아내 재산이고 남편은 재산이 없는 거다 그냥. 다만 이게 명의신탁이거나 남편이 자기 돈으로 다 마련한 부동산인데 살 때 명의만 아내 명의로 샀다거나 또는 부인권의 대상이 될 때 남편이 파산하려고 멀쩡하게 들고 있던 부동산을 와이프 명의로 또는 친척 명의로 살짝 토스해버리고 바로 들어갔을 때, 이럴 때는 이 재산을 와이프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2분의 1을 남편 걸로 가져오겠다 이거죠. 그럴 때는 아까 같은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변제금을 많이 내거나 파산할 때 환수를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실무준칙 개정이 2020년 11월경에 네네. 됐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전에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거 바뀐 거를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럼 혹시 다시 신청이 또 가능한가요? 뭐 중요한 질문이네요. 재신청하는 건 자유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신청하면 무조건 2분의 1을 빼주는가? 무조건 내 재산에 반영을 안 해주는가? 또 그렇진 않아요. 또. 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실무준칙을 개정을 해서 지방법원 이걸 아직 안 따라요. 실무준칙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잖아요. 가이드라인이잖아요. 뭐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재산을 만들었는데 누구의 기여도냐 이거를 정확히 이게 뭐 딱 판가름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요 실무준칙을 개정했던 서울회생법원은 2분의 1을 빼줘. 좀 잘 빼줘요. 좀 경향이 좀 잘 빼주는데 지방은 아직도 잘 안 빼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입증이 시작되는 거죠. 또 그것도 법원에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2분의 1이 아니라 기여도를 소명을 하면 돼요. 배우자 명의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친정에서 전부 다 해준 재산이다. 내 기여도가 전혀 없다. 또는 그 친정 장모님 재산인데 명의만 잠깐 걸쳐놓은 거다. 명의신탁이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빼달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럼 관제인 같은 경우는 그럼 예를 들어 1억을 환수 다 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면 그럼 3천만 내세요. 3천만 내시면 3억 털어드릴게. 이렇게 이제 합의 보고 끝난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2020년 10월에 수원에서 신청을 했어요. 남편이랑 따로 살아요. 저는 이제 수원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고, 남편은 서울에서 일을 해요. 서울에 거주지 이거 옮길 수가 있잖아요.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러면은 이거를 10월에 했으니까 2분의 1 한대.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럼 이거 취소하고 이때 거주지를 남편 사는 대로 옮겨서 그러면 저는 서울로 또 바꿔요. 가능한가요? 아니, 사무장 하셔야겠는데요. 아니 벌써 이런 거를 벌써 머리를 부리시다니. 아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러면. 그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빼고 싶은 사람은 배우자 재산이 있는 사람이면 거주지 직장 주소가 서울에 걸칠 만한 데가 있으면 전입신고를 서울로 해서 서울에서 신청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무조건 된다고 얘기 못합니다. 사유를 봤는데 이거 남편이 전부 마련한 재산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2분의 1을 강제로 반영을 한다고요. 근데 서울은 좀 빼주는 경향이 많다고요. 다만 말씀하신 사안은 수원에서 하다가 취소했잖아요. 그거 내역서 다 떴나요? 맞아요. 그게 이제 법원에 남아있으니까 서울에서 재신청을 해버리면 법원에서 이전에 왜 하다가 취하했는지 열람등사에서 기록 다 제출하라 그러거든요. 운 없으면 이제 기각도 돼버리고 이러니까 더 나쁜 사정이 이제 벌어지는 거니까. 요건 정리하면 수원, 서울 둘 다 걸칠만 하면 배우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서울에서 신청하는 게 훨씬 낫다. 요 얘기하고 대신 지난번 거를 취소하고 신청할 거면
좀 물어보고 하세요. 그거는 제가 지난번 변책기간 열어보고 할 만한 사람이면 제가 취소하라고 말씀드리고 취소 안 하는 게 낫다 싶으면 그냥 사실 할 테니까 그건 한번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변호사님을 통해서 네네. 상담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72년생 남자분인데 네. 이렇게 면책 결정까지 받았어요. 네. 채무액이 18억 좀 넘었네요. 맞죠? 와우. 여러분 채권자 목록 보시면 이제 감이 딱 오는 거죠. 기술 보증 돈 빌렸으니까 이제 자기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시던 분인 거죠. 주식회사 여러 개 있으면 이분은 법인 운영을 하시던 분이구나. 연대보증을 섰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죠. 네. 법인을 위해서 연대보증을 많이 서는 거야. 이제 빚이 18억이나 생긴 거였죠. 근데 이분 배우자분이 순자산이 아파트 가격에서 담보대출 빼도 6억이 남았는데 이분은 운 좋게 환수금이 0원이 나왔어요. 어떡해요? 이분 서울이었거든요. 관할이. 환수금 하나도 없이 18억 채무는 전부 단감받았죠. 신청 일자가 어떻게 돼요? 20년 말에 들어가서 21년 뭐 한 중순쯤에 끝난 것 같은데요. 제출이 됐는데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 그렇죠, 판결이 그렇죠. 난 거죠. 그렇죠. 6월에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그렇죠. 개정이 11월쯤에 됐는데 네네. 이제 그 이후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맞아요. 영원으로 맞아요, 이제 판결이 맞아요. 났다라는 또 났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건 아니다. 배우자의 재산의 취득 경위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네.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돈인지. 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배우자의 재산이 많으면 파산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답변은 서울 같은 경우는 배우자 재산을 잘 빼줍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잘 안 빼주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은 입증하기 나름입니다. 요걸 입증 못해서 저거 실제로 남편 재산 같다. 이렇게 되면 회생할 때 변제금도 높아지고 파산할 때 환송금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개정 전이나 후나 나의 기여도가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